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약 원몰 타임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원몰 타임의 정지원입니다. 이제는 봄, 아니 여름이 곧 올 것 같은데요.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3월의 주제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두 발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죠. 어른이 되기를 늘 꿈꿨지만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단연 자취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오늘은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저랑 비슷한 타임라인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저의 취업 메이트이자 비슷한 시기에 혼자 살기 시작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 오빠의 취업 메이트이자 맞습니다. 홍다혜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지냈냐고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3월 한 달 때 일단 조연출로 이제 방송국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지원 오빠와 함께 조연출로 근무한 지 이제 한 달을 꽉 채웠나요? 한 달 채우고 나서 이제 2달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연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래 프로그램을 하나만 맡고 있다가 네.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겸업하게 되어가지고 네. PD님이 이제 제 담당 PD님이 두 분이 생기신 거잖아요. 아이고, 상사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에서 찾으시는 게 조금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제 어쨌든 같은 방송국에서 조연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참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좀 지루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변주들을 두려고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제 3월이 다 지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3월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네.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큰 것들 아니면 작은 것들이라도 음. 좋으니까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3월에요. 네. 일단은 저도 오빠가 말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지금 솔직히 월화수목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찾아야겠다 싶어서 3월에 최근에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에스파의 콘서트를 한번 다녀왔어요. 진짜요? 네. 티켓팅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갔다 왔고요.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얼마 깨졌어요? 이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물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네. 그거를 토요일에 갔다가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주일 예배를 다시 경건하게 마치고 하다가 이제 주일 아멘 하고 다시 월요일에 다시 버텨보자 이렇게 일상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 괴리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날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맞아요. 했다가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과 허탈함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물론 혼자 가긴 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중이 꽉 차 있고 굉장한 빵빵한 사운드와 굉장히 신나는 이 화려한 조명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하철을 타고 딱 오는데 주변은 세상 깜깜하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이어폰에 나오는 잔잔한 음악밖에 없고 그치. 또 이제 집에 혼자 사니까 이게 제가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유튜브를 틀어놓지 않는 이상 점점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하루가 신기하다. 좀 괴리감이 많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근데 뭐 즐겼으니까. 그쵸. 네. 즐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다를 수 있지? 이런 걸 느꼈어요. 하루 안에 많은 일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에스파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에스파 콘서트 말고 최근에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드라마요? 그 넷플릭스에 말해도 돼요. 그래요? 넷플릭스에 네.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아이유랑 박보검 씨 나오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저희 엄마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싶은데 어. 월화수목금 회사를 가야 되고 또 주의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저는 본가가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은데 뵈러 가지 못하는 이 슬픔에 어제 영상 통화를 진짜요?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효녀네. 그렇게 영상 통화 막 네. 생각날 때마다 하고 하는 게 정말 효녀인 그래서 거죠. 그 드라마를 요즘 주말마다 보는데 볼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끝났나요? 오늘 녹화일 날짜로 기준으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네. 하던데 기승전결이 조금 좋았던 드라마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진 못했는데 한번 빨리 그 뽕이라고 하면 그런가? 불이 꺼지기 전에 네, 빨리 네, 좀 네. 봐야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성수동에 광고를 하셨다는데 등장 이렇게 전면 배너 포스터를 다 크게 붙이셨는데 등장인물에 우리 아들, 엄마, 아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들,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케팅적인 능력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네. 순천 당일치기 여행을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사실 네. 아무것도 연고도 많이 없고 그냥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일념하에 순천에 가서 바다도 보고 사진도 카메라 가져가가지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KTX를 제 손으로 끊고 제 손으로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네. 다 항상 누가 같이 가서 누가 했거나 아니면 돼 있는 거 따라 들어가는 케이스였는데 내 손으로 직접 끊고 하니까 좀 여행에 대한 재미를 더 붙인?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여행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여행을 다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체 휴가를 받았어요. 왜냐면 오늘 출근해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돼서 그쵸. 대체 휴가 주말인데 오늘 내일 출근해야 돼서 대체 휴가를 받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받은 대체 휴가여가지고 어떻게 누리지? 어떻게 즐기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나가서 카페 가서 뭐 할 게 없더라도 노트북이나 책 가져가서 막 이렇게 싸부작 거리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부럽네요. 온전한 그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거를 좀 느끼니까 그쵸, 맞아요. 조금 더 좋았습니다. 요즘 그런 일상이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취업하기 전에는 그 당연한 그 계속되는 일상이었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일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좀 그런 일상들이 조금 더 소중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3월에 대한 그 주제가 혼자 사는 것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요. 좀 이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취를 시작한 지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저는 정확하게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 2월 4일에 제가 자취를 시작했더라고요. 2월 4일. 그러면 한 달 하고 이제 정말 2달 차네요. 여기도. 2달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자취 새내기죠 이제. 제가 조금 더 선배네요. 저는 12월 작년 12월 그래서 완전 둘 다 자취 새내기잖아요. 그래서 자취 새내기이니까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자취를 왜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방을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혹시 다혜는 자취를 왜 시작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방을 고르게 됐어요? 일단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집이 이제 본가가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다 보니까 그쵸. 이 서울이 주는 인프라가 주는 맛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진짜 그 맛이 못 내려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졸업은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지방에 이제 집에는 내려가기 싫고 서울에서 방을 구해봐야겠다. 이제 혼자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발품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혼자만의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집을 종종 이렇게 놀러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방이 너무 좁으면 안 되겠다. 갑갑함을 느끼면 안 되겠다. 너무 이 막혀있는 기분이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탁 트인 시야가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방이 너무 좁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5평 이상 정도였으면 좋겠다. 서울 기준이니까. 서울 기준이니까. 그래서 한 6평 정도, 6, 7평, 10평까지만 됐으면 참 감사하겠다. 10평, 그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에 월세는 한 50만 원대였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발품을 막 찾아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집은 이미 다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냥 없어. 아니, 없어. 그런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가 이제 그 강동 천호 이쪽이라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경기도 구리를 한번 가보자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서 또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다 보니까 진짜로? 그나마 심적으로 좀 익숙한 동네. 그쵸. 그래서 사람이 또 초행길에 자취를 딱 시작하기가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를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엄마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물건을 막 보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지인이 구리에서 한번 사셨던 적이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 부동산 오피스텔을 한번 이제 방을 보러 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피스텔은 사실 좋죠. 근데 그쵸? 가격이 근데 가격이 그 제가 생각한 기준에 적합했어요. 진짜로? 네. 관리비 제외긴 한데 경기도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대박이다. 이 집 괜찮은데? 보고 그래서 바로 그냥 가계약을 했죠. 잘했네. 네, 그래서 그냥 한 달치 월세만 일단 미리 내놓고 2월에 이제 계약할 때 와서 마저 원금 내겠다 해서 이제 가계약 해놓고 왔는데 이제 짧게 이제 제 방 소개를 해드리자면 좋아요. 복층이에요. 복층. 네. 약간 자취생들이랑 한 번쯤 꿈꿔보는 로망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복층을 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층의 단점도 있긴 해요. 그래요? 네. 안 살아봐가지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층수가 높아요. 저희 집이 몇 층이더라? 9층인데. 뷰 좋겠다. 네, 그래서 뷰가 좀 괜찮아요. 물론 한강뷰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막혀있는 건물에 막혀있는 시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래서 좀 시야가 괜찮다. 근데 물론 경기도긴 하지만 거리가 멀긴 하지만 기준에 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죠.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했네요. 네. 그리고 또 서울은 아니지만 좀 경기도권에서 괜찮은 매물을 구했다고 하니 조금 부럽습니다. 저도 사실 자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살 되면서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약간 나의 공간에 대한 로망,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돈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혼자 산다는 게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휴학을 한번 해야겠다. 내 인생에 휴학이 없었는데 휴학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똑같이 서울의 그 인프라를 경험하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하철 정말 5분 만에 타면 되는데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일단 지하철 없고 이제 버스를 타려면 배차 간격이 한 20분, 30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른 서울의 그 교통 시스템을 보면서 와 대박이다. 어떻게 5분 만에 버스가 한 대씩 오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인프라를 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금 자취를 시작했는데 저도 조건이 있었어요. 전 보증금은 조금 괜찮았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1,000 이상이어도 좀 그걸 지불할 마음이 있었는데 전 무조건 월세는 50만 원 언더다.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감당이 힘들고 그치. 계속 월마다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50만 원 이하에 또 저도 제 몸이 좀 크다 보니까 집이 좁으면 더 좁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6평, 7평 이상의 무조건 또 층수도 반지하는 절대 안 되고 맞죠, 1층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그 고층일수록 좋다 해서 지금은 성동구 쪽에 2층에 이제 500에 40 완전 괜찮은 매물인데 뷰가 막 좋진 않아요. 왜냐면 해는 조금 잘 들어오는데 뷰가 막 건물에 좀 가려져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고 월세 좀 줄이고 싶었는데 그 공인중개사분이 보증금 500 받으시는 분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 보증금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한번 살고 싶어요. 오피스텔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빌라 같은 느낌이신 거잖아요. 그쵸? 주택. 맞아요. 주택 빌라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오피스텔의 단점 어차피 좀 이따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오피스텔의
장단점? 장단점?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좀 깔끔하다. 이게 집이 아무래도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관리실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이제 복도 같은 거에 관리가 되다 보니까 네. 집은 깔끔하다. 그리고 층수가 높다. 그 층고 자체도 높아요? 저는 복층이니까 친구도 맞네. 집에 친구 자체도 높고 맞네. 이 층수도 높고 그리고 위치도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오피스텔이 주로 이제 그런 근처들에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게 좋은데 상권도 가까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잔점이 관리비가 높다.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10 언더? 10업이에요. 좀 비싸다. 네, 10업이에요. 비싸다. 네. 진짜 비싸네. 네, 비싸요. 뭐 인터넷비 약간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가스랑 전기랑 수도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스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전기 수도 이렇게 플러스해서 한 10 위에요. 이렇게 비싸긴 하다. 어림잡아 얘기 드리자면 10업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인터넷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되는 거고. 네. 그럼 진짜 비싸다. 네, 비쌉니다. 비싸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0 아래에서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네. 딱 10에 맞춰져요 거의. 인터넷 포함해서.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막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도 아니어서 가스가 많이 잘 안 나오고 네. 이제 수도도 뭐 2달에 한 번 엠빵에서 내거든요. 저희 그 주택 안에서 네. 개별 쓰는 그게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딱 10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가스는 쓰는 만큼인데 전기수도는 이제 공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그게 조금 아까울 때가 있어요. 고지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또륵또륵 야 누가 이렇게 많이 썼어.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시작 전에 생각했던 뭔가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때요? 저는 정말 로망이 많았어요.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다 기숙사에서 보냈는데 저도요. 저도. 저희 친 언니 오빠는 다 자취를 했어요. 대학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 오빠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치. 내 집, 나의 집, 자유로움, 이 그 독립이 주는 자유함 있죠. 그런 게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저는 기숙사에서 4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로망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10대 맞아요. 때보다. 그 우리 학교 기숙사에 돈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맨날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4인실 웩. 너무 좁고 알죠. 그래서 이 로망이 너무 컸는데 이제 막상 그래서 혼자 살면 너무 편하겠다. 이 자유함 만끽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막 인테리어도 예쁘게 꾸밀 거고 잘할 것 같은데. 전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혼자 막 인테리어 공부도 하고 쇼룸도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완전. 그래서 그때는 근데 뭘 몰랐죠. 이게 많이 들 거라는 걸. 그치. 원래 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막 하고 싶고 막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처럼 요리도 막 해먹고 싶고 친구들도 막 불러서 홈파티 하고 싶고 막 주르륵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이제 인테리어를 첫 이사하면서 한 2-3주 동안은 인테리어를 막 알아봤어요. 오늘의 집 VIP 맞아. 저 광고가 너무 많이 와요. 막 이런 거 쿠폰 맨날 날라오고 오늘의 집 맨날 보면서 하는데 좀 마음에 든다 예쁘다 싶으면은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 진짜 비싸. 네. 그리고 제가 막 평소에 이게 이제 자취하기 전에 막 보던 인테리어 브랜드들은 가격이 막 0부터 숫자가 다르고. 그렇죠. 단위가 달라지고. 단위가 다르고. 그래서 진짜. 이제 가성비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쵸. 사람이. 타협하게 돼요. 네, 타협하게 돼요. 그 이상과 현실의 어느 중간을. 그래서 맞아. 쉽지만은 않다. 요리도 쉽지만은 않다. 원래 집에 있을 때도 요리를 좀 자주 해먹는 스타일이었어요. 본가에 있을 땐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뒷정리나 준비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쵸. 집에 있는 걸로 내가 맞아. 하고 엄마랑 같이 뭐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질 게 어느 정도 적잖아요. 본가에서는. 그러니까 그쵸. 약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맞아. 밥을 먹어야 될 때쯤에 오면 설거지를 줄이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설거지 좀 할 거 있는데. 맞아. 그 진짜 최대한 뭐 원팬 파스타 이렇게 좀 간단한 거 위주로 찾게 되고 보관도 오래 가능한 거 제가 이제 조연출로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맞아.
예, 보관이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가능한 이런 것들도 찾게 되고 냉동식품 많이 찾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 아니 저도 이제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자취를 시작할 때 했던 그 마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 초대하고 싶었고 또 그 어차피 내가 있을 공간이니까 조금 예쁘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막 저도 알아봤죠. 자취 시작할 그쵸. 때는 전 특히 뭘 사고 싶었냐면 그 플립 시계라고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탁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 그게 오브제로 있으면 너무 예쁠 것 맞아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간 배치가 시계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 저도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네. 좀 그런 걸 사면 좀 귀엽고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쌌고 그 인테리어에 드는 그 비용이 맞아요. 좀 많이 들어서 포기했죠. 근데 맞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응. 10일날 월급 들어오면 살 거긴 합니다. 그 플립식이에요? 네, 살 리스트에 있긴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막 꾸미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상은 있었는데 저 조연출 끝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맞아요. 또 주말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가 없어요. 이걸 할 에너지가. 맞아요. 그래서 사람도 사실 많이 저는 정말 손을 꼽거든요. 한 손에 꼽아요. 사람이 저희 집에 많이 안 왔고. 온 사람이 손가락에 손꼽아. 꼽아요? 못 오게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막 하고 좋지만 그 후에 치우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맞아요. 사실 그런 이상의 꿈꿨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쉽지 않다. 현재 쉽지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에 말한 거에 연장선으로 아까는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의 장단점이었으면 전체적인 그 자취의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생각나는 자취의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장점은 일단 내 공간이 생긴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장점이죠. 정말 큰 장점. 저는 사실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해서 내 공간의 갈급함이랄까?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학생일 때. 그쵸. 근데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제가 약간 방 청소에 조금 예민해요. 진짜로? 몰랐는데 예민하더라고요. 기숙사에 살면서 깨달은 건데. 그리고 생각보다 기숙사 이거 약간 비하 발언이 아니라 사람은 다양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저의 인생만 살았으니까 당연히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루틴이 다 다르죠. 루틴도 다르고 그 약간 청소에 대한 어느 정도 허용치도 다르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기숙사 살면서 느꼈는데 이제 제가 방을 나가면 집의 상태가 혼자 살면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숙사는 밖에 있잖아요. 내가 나갈 때 안 그랬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걸 많이 느꼈었는데 물론 제 장점도 있죠. 기숙사 친구들이랑 재밌게 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답답하다. 내 공간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진짜 갈급했는데 일단 그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내 공간, 완전한 내 공간 생긴다는 거. 내가 다룰 수 있는, 내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책임감이 좀 생긴다는 거. 사람이 완전 내가 사는 공간이고 내가 안 치우면 내가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뭐 움직이게 되고 조금 더 청소하게 되고 뭐 조금 더 깨끗하게 뭐 살림을 가꾸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나를 가꾸는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약간 자기 만족? 그쵸. 그래서 저도 요즘 몰랐는데 요즘 주말마다 욕실 청소를 그렇게 해요. 진짜로? 주말마다? 이거 부지런한 거예요. 2주에 한 번이라도 해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샤워하고 하다 보면 물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맞아요. 거울 같은데. 물때랑 이런 게 남죠. 그런 걸 지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상한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 많아요. 약간 뭐 화장실 청소로 예를 들었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세차에 대한 막 하는 거에 재미는 있고 그래서 좀 청소할 때의 그 건강한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숙사는 깨끗하게 이제 공용이니까 좀 깨끗하게 치우려고 했고 이제 집에서 저희 고향 집에서 막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는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왜 안 치우냐, 그 사람 집이냐, 돼지 우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제가 너무 더럽게 살지 않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시각에서 조금 그랬던 거지만 어쨌든 이제 자취를 시작하니까 내 공간이고 내가 안 치우면
진짜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그 말처럼 아 정말 뭔가 계속 치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책임감. 네. 좋아요. 그럼 단점은 뭐 있어요? 단점은 단점.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요즘 말로 T처럼 변한다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혼자 살다 보면 돈이라는 수치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서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를 들면 이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월세 나가는 흔적이 보이고 그쵸. 저는 관리비 나가는 흔적이 보이고 이제 생활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를 쫙 계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체가. 진짜 많이 들긴 해요. 내 돈 다 자취하는데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약간 많이 들어. 돈이 진짜. 많이 근데 거기서 오는 책임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내가 사실 학생이고 부모님 계실 때 내가 세금 낼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맞죠. 약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게 단점이자 장점? 진짜 돈 많이 드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드는 느낌? 뭔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느낌이고. 그렇죠. 저도 약간 자취 이거 준비하면서 자취 장단점이 뭔지 하다가 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자취의 장단점에서 뭐 장점은 엄마가 없고 단점도 엄마가 없고 약간 즉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는 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주제처럼 자취를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구나. 어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태되지 않게 하루하루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좀 힘드니까 단점이고.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맞아. 약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완전. 이런 거. 그래서 막 생각나는 약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저요? 뭐가 있지? 천천히 얘기해도 도시가스 캐시백이 돼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신청 안 해놨는데 나중에 할까 싶기도 하고 뭐 교통비가 저는 이제 출퇴근을 매일 하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기후동행 카드, K패스, 뭐 경기패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사는 데가 구리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패스를 쓰고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곧 된다는 것 같던데. 이미 지금 돼요? 된대요. 그래요? 지하철은 된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버스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기후동행 카드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려나? 뭐 이런 거 이제 비교하게 되고 막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ERP가 아니라 그 가계부 그런 거를 저도 막 쓰진 않지만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거 소개해도 되나? 약간 좀 완전 좋죠. 어플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뱅크샐러드? 그 약간 자동 카드랑 내 계좌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계부를 월 이렇게 써주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인터넷은 고정비로 매달 이런 거 체크해주고 뭐 신용카드 대금 이런 거 체크 식비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보면서 내가 한 주마다 얼마 썼는지 얘가 알림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좋다. 이번 주는 내가 좀 많이 썼네? 이번 주는 좀 아꼈네? 이러면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뱅크샐러드 한번 봐야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아끼려기보다 좀 청년 지원 혜택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청년 지원 그 월세 했는데 아직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저는 놓쳤어요. 그래요? 전 신청은 하긴 했는데 그게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당첨이 안 된 건지라든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뭔가 돈 받을 수 있는 국리는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들이 우리 있죠. 한 많이 떠들긴 했거든요. 완전 그렇죠. 그런 장단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취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많죠. 자취 새내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보다는 선배니까 자취 추천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저는 그래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사람이 약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려나? 사람이 어쨌든 언제까지 부모님 품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맞죠. 언젠가는 내 혼자 서야 되고 언젠가는 짊어져야 될 짐이고 언젠가는 견뎌야 하는 무게인데 맞아.
이걸 언제 하느냐의 선택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선택한다, 자취 독립한다, 이건 적극 추천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자취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면 완전 추천. 빨리 해. 최대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자취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완전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네. 저는 원래 20살 때부터 자취하고 싶었는데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그쵸. 없으니까 못한 건데 지금에서야 자취를 시작하고 하니까 사실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자취를 시작하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뀐 것도 많아요. 너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를 요새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좀 자취를 빨리 하면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빨리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뭐 다 다른 그쵸, 거니까. 다르죠. 근데 왜 빨리 안 하는 거? 빨리 안 하는 거 추천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빨리는 왜냐면 사람이 갈팡질팡할 때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해봐 이러면은 뭔가 그 친구가 어른이 된다기보다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짊어져야 될 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서울에 이미 뭐 살고 있거나 뭐 괜찮다 출퇴근하기에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은 좀 부모님 곁에서 살짝 이렇게 생각은 해야겠죠. 내가 언젠간 떠나야 된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좀 곁에 있으면서 자본을 좀 축적한다든지 준비를 조금 한 준비 기간을 가진다. 요렇게 한다고 해서 자취를 시작하면 너무 이상적인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서울에 사는데 자취하라고는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굳이예요. 그건 이제 진짜. 굳이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방 살기도 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이게 물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취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좀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또 인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맞아요. 어렵긴 해요. 맞아요. 이게 쉽다고는 절대 말 못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우는 것은 있으니까 자취를 좀 저도 한다고 볼 수 있네요. 마냥 로망 이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완전 자취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 옥탑방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20살 초에 밤하늘 별 보고 밖에서 이제 야 죽인다 야 죽인다 약간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걸 꿈꿨는데 근데 한 번쯤은 살고 싶긴 해요. 왜냐면 경험 저는 약간 가치 중에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옥탑방 힘들다는 거 약간 듣는 걸로만 알지 직접 경험해서 나오는 것들은 모르는 거니까 좀 항상 약간 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라서 좀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경험에 대한 막 하러. 되게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라 저는 용감한 건가? 아니 용감한 거라기보다 조금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자세가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도 겁이 많았는데 너무 나의 좀 세계가 좁아지는 느낌이라서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전 약간 우물한 개구리인데 항상 우물 밖엔 뭘까 생각하고 있는 느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뭐 지금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좀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우물 안에만 있는 것들을 깨부시려고 하고 삽니다. 네. 카메라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를 할까요? 그래요. 아니면 지금 카메라 얘기를 할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진행자분 알겠습니다. 이끄신 대로.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찍었지만 좀 좋거든요.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 지금 저 이거 40분 지키고 있어요. 좀 많이 기네. 오케이, 그럼 마무리를 하시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장단점 얘기랑 자취 추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고려하실 분들은 고려하시고 결국 본인 선택이니까요. 본인 선택이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 그 원몰 타임 팟캐스트에 항상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2025년에 홍다해
이렇게 본인은 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네. 제가 이거 약간 TMI인가? 아니 완전 편하게 완전 편하게. 편하게 저는 약간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오, 좋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니다. 고3 때부터 썼으니까 몇 년이요? 그럼 한 5년 됐네요. 와. 5년 좀 된 것 같은데 매일 쓰진 않아요. 그래도 좀 기억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연말에 항상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 2024년에 제 한 해를 들어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물어봐도 돼요? 대학 4학년이었고 좀 더 이제 졸업하고 나서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4학년 그쵸. 친구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다양하게 너무 우리 분야 앞에 있는 정해져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도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진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내가 이럴 땐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항상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24년을 딱 돌아봤을 때 미련이 좀 많이 남는 해였다. 약간 그런 해였다고 생각이 해서 24년 말에 내년엔 나 진짜 돌아봤을 때 미련 없을 홍다이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썼던 일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물어봤던 질문처럼 약간 25년 연말, 25년 12월에 저를 딱 돌아봤을 때 미련 없었어. 이렇게 딱 기억되고 싶고 사람들도 저 봤을 때 오케이 진짜 뭐 많이 하던데 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약간 겁이 많아서 약간 그런 걸 항상 꿈꾸거든요. 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로망이랄까? 부러움, 동경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요즘 조연출하면서 느끼는 건데 젊더라고요. 완전 젊죠. 우리 같은 조연출 선배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나도 나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항상 다양한 거 할 수 있겠네 그 나이면 이렇게 그쵸.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저를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약간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약간 대한민국이 그런 게 주는 게 있잖아요. 약간 맞죠. 대학 졸업하면 바로 탁탁탁 해야 되고 탁탁탁 해서 몇 살엔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이제 좀 얽매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25년은 미련 없이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라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일종의 자기 고백과 자기 선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한 그대로 또 이 팟캐스트를 한번 12월에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방금 말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12월에 봐서 나 이땐 이랬는데 좀 지금은 어떻지? 지금 뭐 말한 대로 잘했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12월 달에 이 팟캐스트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홍다에 보고 있는가? 12월 홍다에 보고 있는가? 12월에 조회수가 하나 추가되었을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2025년 생각한 그대로의 홍다혜 씨가 홍다혜 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